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나중에 은퇴하면 연금만큼은 든든하겠지 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 연금이라 하면 국가에서 주는 국민연금부터 직장에서 따로 들었던 퇴직연금까지 꽤 여러 갈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퇴직 전에 금액을 대충 계산해 보면, 이 정도면 생활비 충분하겠는데? 하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나면 정말 희한하게도 그 예상 금액이 그대로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직장 다닐 땐 상상도 못했던 숨겨진 지출들이 뿅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특히 57세까지 은행원으로 일하시다가 퇴직 후에 매달 220만 원 정도 연금이 들어올 테니 충분하겠다라고 믿으셨던 분의 실제 사례를 먼저 들려드릴 건데요. 정작 통장에 찍힌 건 130만 원 수준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 얼마나 새어나가기에 90만 원 정도가 훅 빠져나가는 걸까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엔 아직 퇴직 전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미 퇴직하고 연금을 받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나만 겪는 불편이 아니었구나 하고 서로 공감하실 수 있도록 오늘은 구체적으로 3가지 사례를 통해 퇴직 후에 예상치 못하게 생기는 지출 요소들을 알아볼게요. 그리고 그런 지출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도 함께 생각해 봅시다. 1. 생활비가 생각보다 큰 데에 대한 착각. 사례 A. 생활비가 이렇게 많이 들 줄 몰랐어요. 퇴직한 지 1년이 채 안 된 분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은행에서 일하셨던 이분은 매달 퇴직연금이 220만 원 정도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셨는데 실제로 통장에 찍힌 금액이 130만 원쯤이었대요. 보니까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료와 세금 등 공제 항목들이 꽤 많았다는 점이에요. 직장 생활할 땐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회사가 일부 부담해 주기도 하죠. 막상 퇴직 후에는 그 부담이 고스란히 본인 몫이 되고 세금 같은 건 경우에 따라 더 많이 물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생활비란 이름으로 한 달에 나가는 돈만 보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일시금 지출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몸이 아파서 병원비가 갑자기 나가거나 집안 보수공사 비용이 급하게 생기는 식으로요. 은행원분도 어렸을 땐 몸이 튼튼하니 병원비 별로 안 들었는데 나이 드니까 아무래도 병원 신세를 자주 지게 되더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럴 때마다 1020만 원씩 나가도 한 달 통장 잔고에 꽤 큰 타격이죠. 저도 언젠가 은퇴를 하게 되면 이러한 상황이 꼭 닥칠 거라고 생각하니 남일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월급 중 얼마는 고정으로 생활비에 쓴다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예비 자금을 따로 좀 준비해 두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2. 가족을 위한 지출이 늘어나는 현실. 사례 B. 자녀 학자금이랑 결혼 비용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로 만나본 분은 60세 가까이 되어서 퇴직하신 전직 대기업 엔지니어 분이에요. 이분은 연금이 월 250만 원 정도 들어오니까 내 생활에 문제 없겠다 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꿈꾸셨대요. 하지만 막상 첫 달부터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이 15만 160만 원 사이. 더 큰 문제는 이미 본인도 은퇴를 했는데 자녀가 대학에 다니거나 결혼을 준비하는 시점이 겹치면 지출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은퇴 후에야 비로소 시간이 생겨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죠. 그런데 자녀가 아직 경제적으로 완전 독립을 못했다면 매달 몇십만 원씩 보태주기도 하고 결혼 자금은 또 부모가 보태줘야지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까운 가족 모임이나 지인 경조사가 생길 때마다 축의금이나 선물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기도 하고요. 이럴 때 가장 큰 고민은 나는 이제 고정 수입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라는 막막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 퇴직 전 마련해둔 예적금까지 조금씩 깨가며 자녀 결혼 비용을 지원하셨대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준비했어야 했는데 은퇴 후엔 정말 큰돈 들어갈 일이 없을 줄 알았지라면서 아쉬워하셨죠. 그래서 저도 미리 염두에 두게 된 게 가족을 위한 큰 지출은 내 은퇴 시점 전후로 같이 몰려올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꼭 자녀 결혼이 아니더라도 부모님 봉양 문제, 손주 돌잔치 비용 등 인생에서 이벤트가 끊임없이 생기잖아요.
미리 어느 정도 계획하고 예상 금액을 잡아놓으면 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3. 내가 쓸 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함정. 사례 C. 내가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 제대로 몰랐어요. 세 번째로 이야기해 볼 분은 퇴직 후 일찍이 혼자만의 취미생활을 시작하신 케이스예요. 이분은 58세까지 마케터로 일하시다 퇴직했는데 평생 일만 했으니 이제라도 제대로 된 취미 하나 즐기자 하고 각종 레슨과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사실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해선 이런 투자가 나쁜 건 아니죠. 문제는 생각보다 취미 활동비가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다 이제는 시간을 자유롭게 쓰다 보니 평일 낮에도 카페를 가거나 동료들과 소소한 여행을 떠나거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한 달 생활비가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회사 다닐 때 월급 400만 원이 들어오면 세금 보험료 빼고 실제로 한 300만 원 가까이 썼거든요. 근데 퇴직 후엔 이제 소득이 줄어드니까 스스로 조절해야지 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전보다 지출이 줄지 않았어요. 라고 솔직히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실제로 퇴직 전에 난 뭐 딱히 씀씀이가 크지 않으니까 연금 200만 원이면 되겠지 했던 생각이 퇴직 후에는 안 통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여유 시간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취미나 친구들과의 모임이 늘어나 지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쉬운 거죠. 숨겨진 지출 대비법 어떻게 할까? 첫째, 정확한 월 예산을 설정하자. 퇴직 전부터 한 달에 내가 얼마나 쓰는지, 그리고 퇴직 후엔 어떤 항목에 돈을 쓰게 될지 구체적으로 리스트업 해보는 게 좋아요. 예비비까지 감안해서 최소 얼마, 최대 얼마를 예상해두고 연금과 별개로 여유 자금을 구축하는 거죠. 둘째, 가족 행사와 자녀 지원 자금을 미리 계산하자. 자녀가 아직 대학생이거나 결혼 정년기에 있다면 혹은 손주가 있는 경우라면 어느 정도의 지출이 발생할지 대략적으로라도 계산해 보시길 권장해요. 그래야 갑작스럽게 예금을 해지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셋째, 취미생활도 계획적으로. 퇴직 후 여가 시간은 물론 소중하지만 그만큼 지출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취미에 들어갈 돈과 시간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 건지 미리 가이드라인을 잡아두면 은퇴 후 재정 파탄을 막는 데 도움이 돼요. 넷째, 보험과 세금, 의료비를 꼭 챙기자. 특히 건강보험료와 세금 부분은 퇴직 전에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가 예전보다 더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실손보험이나 추가 건강보험 등을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마무리하며 오늘은 실제로 퇴직 후 연금을 받을 때 내 예상과는 다른 금액이 통장에 찍혀서 당황했던 사례 3가지를 공유해봤어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숨겨진 지출 혹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지출에서 발생하더라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미리미리 노후 준비한다고 해도 막상 퇴직 후 현실과는 큰 격차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세금, 건강보험료,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집안 유지비, 자녀 결혼비용, 돌잔치나 장례식 같은 경조사비 생각해보면 평생 동안 돈 들어갈 곳이 참 많아요. 결국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으로 가정해보고 대비하는 것이더라고요. 월 몇백이면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내 생활 패턴과 가족 상황, 건강 상태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해요. 나중에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은퇴 후에 갑자기 이런 현실을 마주하면 정신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오늘 소개한 3가지 사례 중 나도 비슷한 상황인데 하고 공감되는 게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미래가 불안하더라도 하나씩 정보 찾아보고 가정해보며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늘 이야기가 앞으로 은퇴나 노후 생활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언젠가 은퇴하더라도 풍족하지는 않아도 최소한 내가 예상한 범위 안에서 생활할 수 있구나 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노후 준비는 아무리 이른 시점에 시작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두시길 권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